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무더운 7월의 막바지에 접어든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범고래들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남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고래들이 생각보다 꽤 많답니다. 점순이네 동물기 14화에서도 유명한 고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범고래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친구, 슬프지만 생포되어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 살다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훔친 7마리의 범고래들을 만나보실 시간이에요. 공식 이름이 제35인 탈러커는 1998년에 태어났어요. 북동태평양 남부에 서식하는 제4대의 일원이죠. 이 친구는 2018년 여름에 태어난 새끼를 잃은 후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런 슬퍼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행동을 비탄의 여행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친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언론에까지 소개된 이유는 지금까지 관찰된 범고래 중에서 가장 긴 해도의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7일 동안이나 죽은 새끼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슬픔에 잠겨 있었죠. 차마 죽은 자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나 봐요. 이 친구는 사실 2010년에 첫째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어요. 노칠한 아이인데 얘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지금은 제4대의 식구로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잘 자란 장남과 비교해서 일찍 가버린 둘째를 보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다행히 탈럭과는 슬픔을 딛고 2020년에 셋째 아들 피닉스를 출산합니다. 사람들은 피닉스가 탈럭과와 제4대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에는 개인이 한 마리의 고래를 지정해서 보호를 지원하는 고래입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탈럭과의 후원자 중 한 명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큰딸인 말리아 오바마랍니다. 제이라는 공식 이름을 가진 그레니는 제이포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범고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진 범고래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이 할머니는 1911년에 태어나 2016년에 죽었어요. 자그마치 105년을 살았죠. 범고래 암컷이 보통 50년, 아주 오래 살아야 90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장수한 친구예요. 우리는 그레니가 살면서 목격한 변화를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범고래를 두려워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더 이상 범고래를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락을 위해 포획해가는 시대에 죽었으니까요. 그레니는 수십 년 동안 제이포드를 이끌었던 리더였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도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셀리시에로 언제나 정확하게 무리를 데리고 돌아왔답니다. 그레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친구의 장수는 그 자체로도 기쁨이었고, 고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범고래의 지식과 기술이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젊은 고래들에게 먹이를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광경이 여러 번 관찰되었죠. 그레니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유명해졌고, 살아온 세월이 켜켜이 쌓일수록 무리를 이끄는 방법도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범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경탄을 금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정해진 수명은 있었어요. 2016년 그레니가 사망하자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퍼했답니다. 심지어 죽은 시체가 해변으로 밀려와서 더 애처로웠죠. 그레니는 아름다웠고 무리의 존경을 받았던 고래였으며,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고래들은 영원히 그레니가 주었던 기쁨을 기억할 거예요.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고래 영화인 프리윌리의 주인공 케이코는 1976년에 태어났어요. 이 친구는 사실 영화를 찍기 전 수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영화는 촬영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이 친구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사람들은 케이코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모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술비로만 $700만 이상의 돈을 기부하였고, 다시 대자연으로 돌아갈 훈련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슬란드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야외 훈련을 받던 2002년에 트레이너들은 아이슬란드 앞바다에서 이 친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방팔방 수색을 펼친 끝에 1400km나 떨어진 노르웨이의 근해에서 케이코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도 해맑은 케이코를 헬사해안으로 옮기고 최종적으로는 파크네스만으로 이주시킵니다. 케이코는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다 2003년 12월 12일 겨우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폐렴이었어요. 처음부터 대자연에서 살았다면 훨씬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범고래들의 평균 수명도 못 채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추모 예배를 열었고 무려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케이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올드탐은 점순이가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유명한 범고래예요. 이 친구는 1895년에 태어나 호주의 남동부 해안을 집으로 삼고 살아갔었죠. 그는 몸 길이가 6.7m를 넘었고 몸무게도 6톤이나 나가는 아주 커다란 범고래였습니다. 이 친구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포경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고래가 포경에 도움을 주는 게 좀 어이없긴 하지만 범고래가 왜 킬러 웨일이겠어요? 고래를 잡아먹으니까 저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올드탐은 무리를 이끌고 수영고래 무리를 포경선 쪽으로 몰아왔어요. 더 수월하게 많은 개체를 잡을 수 있었던 선원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수영고래의 입술과 혀를 잘라서 올드탐의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올드탐의 무리는 직접 수영고래 무리를 공격할 일이 없으니 생명을 걸 필요도 없고 선원들 입장에선 고래 무리를 찾아 먼 거리를 항해할 필요가 없었으니 서로 이득이 되는 협동이었죠. 인간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올드탐은 1930년에 죽었고 보존된 그의 뼈는 에덴 범고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원래 이름은 토키테이인 롤리타는 시설에 감금되어 살아가는 범고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입니다. 몸길이 6.7m에 체중 3.6톤의 이 범고래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했던 걸로 기록된 1970년의 범고래 사냥에서 포획되었습니다. 롤리타의 가족은 미국 워싱턴주의 포지션 해협이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업자들은 회속전과 폭탄으로 롤리타의 가족을 사냥하기 시작했죠. 80마리에 가까운 범고래들이 생포되었고 그 와중에 4마리의 어린 범고래와 1마리의 성체 범고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범고래를 죽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5마리의 고래 사체를 조각내어서 바위를 매달아 닻에 걸어놨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사냥 중 부상을 당했지만 도망갔던 고래들이 결국은 죽었고 그 사체들이 윗비섬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 닻에 걸어 숨겨놨던 사체들마저 발견되었던 거죠. 범고래를 죽이는 불법을 자행했지만 법원과 경찰에선 잡은 범고래를 모두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잡혀온 범고래 중 최종적으로 롤리타를 포함한 7마리는 결국 대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족관과 동물원으로 팔려나갔어요. 지금은 모두 죽고 식구들 중 롤리타만이 살아있죠. 아직도 미국 마이애미 수족관에서 감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4년에 태어난 걸로 추정되니까 2021년 현재 57살이네요. 이 친구의 이름이 토키테이에서 롤리타로 바뀐 이유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의 주인공 이름을 따왔기 때문이에요. 왜 저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롤리타를 읽어보신 분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죠. 이 친구나 소설 속의 롤리타나 잔인하고 특이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공식 이름 L98? 아메리카 원주민말로 퓨시트라고 불리는 루나는 1999년 퓨짓 해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루나는 아주 어린 아기 때 어미랑 헤어져서 밴쿠버 섬 서해안의 누트카 해협에서 홀로 5년을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루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년간 논쟁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든 루나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죽던지 살던지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루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루나는 어쩌다 오게 된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선박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보트와의 충돌로 부상을 입는 일이 자주 있었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배가 파손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못된 사람들은 이 친구를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작정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쓰기나 하나요? 외롭게 홀로 지내던 루나는 2006년 3월 10일 아주 어린 나이에 예인선 제네럴 잭스노의 프로펠러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루나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는 책,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답니다. 이 친구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거나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식적으로 H13이라고 명명된 스프링거는 1999년 말 아니면 2000년 초에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범고래입니다. 이 친구는 2002년 엄마가 죽고 나서 홀로 퓨짓 해협에서 지내고 있었죠. 무리도 없이 어린 고래가 홀로 생활하니 건강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구조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고 포획에 나섭니다. 다행히 스프링거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구조되었고 6개월 후 이 친구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존스턴 해협에 살고 있던 가까운 친척 무리 근처에 방사되죠. 착한 범고래들은 스프링거를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줬고 이것은 인간의 개입 이후
고래가 성공적으로 야생의 무리에 적응한 역사상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되었죠. 야생에 완전히 적응한 스프링거는 2마리의 새끼도 출산했답니다. 첫째 스피릿은 2013년에, 둘째 스톰은 2017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2마리 모두 아직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벙고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거기가 벙고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는 곳이다 보니 유명한 고래들이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미 죽었거나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각각 다르지만 여기서나 거기서나 모두들 앞으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점순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럼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